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신경계 시작하겠습니다. 76쪽이고요. 자극의 전도,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근육세포 모여져서 이제 근육 조직되는 거고, 뼈세포 모여져서 뼈 조직되는 거고요. 신경세포 모여서 신경 조직 되죠. 이 신경계를 구성하는 건 신경세포인데요.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 신경세포고 신경세포가 뉴런이고 같은 말이에요. 네. 일반적인 세포들처럼 핵이 있어요.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 핵이 있는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죠. 예, 신경세포는 이렇게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하고요. 그리고 신경돌기가 있거든요. 요 짧은 신경돌기하고 긴 신경돌기가 있습니다. 신경돌기 중에서 짧은 거는 가지돌기라고 해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자극이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 통해서 축삭돌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런은 신경세포체와 신경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 돼요. 여기 축삭돌기에 뭐가 똘똘똘똘 이렇게 말아져 있네요. 요거를 이제 마리집이라고 하고요. 요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요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축삭돌기가 드러난 부분. 여기는 이제 랑비의 결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었군요. 마리집인데 슈반세포라는 세포가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져 있어요. 이 축삭은 구리선, 전선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슈반세포 마리집은 절연 테이프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의 전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는 슈반세포 마리집 쪽으로는 이온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고요. 요 랑비의 결절, 축삭 드러난 곳 이쪽에서만 이온들이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네, 요 뉴런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이 감각 뉴런은 사람의 신경계가 뇌하고 척수가 있는데요. 요 뇌하고 척수 쪽으로 자극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감각 뉴런이 그러니까 중심으로 몸의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감각 뉴런이나 구심성 뉴런이나 감각 뉴런이 구심성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은 이제 뇌 척수, 컴퓨터 CPU 같은 거죠. 센터 프로세서 유닛.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명령을 전달해 주는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이 중심에서 먼 쪽으로 명령을 전달을 해주죠. 원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도 괜찮고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도 괜찮습니다. 모양을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연합 뉴런하고 원심성 뉴런은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합 뉴런은 좀 짧아요. 돌기가 많고 운동 뉴런은 여기 보면 마리집이 있네요. 마리집 신경이구나. 연합 뉴런은 민마리집 신경이네요. 근데 운동 뉴런이면 싹 다 마리집 신경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율신경계 신경절 이후 뉴런, 저후 뉴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뉴런인데 민마리집 신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연합 뉴런이나 운동 뉴런은 신경세포체에 신경돌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각 뉴런 보시면 여기 가지돌기 있고요. 축삭돌기가 있는데 이 축삭돌기 상에 신경세포체가 있습니다. 뭐 그런 특이한 점이 있지요. 컴퓨터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마우스가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우스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된 마우스 선이 구심성 뉴런, CPU가 연합 뉴런, 그리고 모니터 선이 원심성 뉴런, 그리고 근육이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개념 확인 문제.
뉴런의 구조이네요.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 소기관, 뭐 세포 소기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뭐 리보솜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뉴런이나 세포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가지돌기이고요.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는 게 축삭돌기입니다. 뉴런의 종류는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마리집 신경과 빈마리집 신경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이렇게 나누고 이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뉴런의 구조입니다. A는 신경세포체이고요. 그리고 B는 가지돌기죠.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곳이고요. B가 가지돌기, C가 축삭돌기입니다. OXO. 2번 가죠. 기능이 다른 세 개의 뉴런 A, B, C가 있습니다. 감각 뉴런은 A, 기호와 이름? 뭘 써야 되지? 구심성 뉴런이요? 구심성 뉴런입니다. 중추신경을 이루는 뉴런은 B, 연합 뉴런이고요. 그리고 중추신경의 뇌척수가 중추신경이에요. 반응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 C, 뭐 원심성 뉴런입니다. 그리고 흥분 전도가 나왔군요. 흥분 전도가 나왔어요. 예, 흥분 전도가 흥분 전도하고 흥분 전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음, 어,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달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뉴런이 있어요. A 뉴런과 B 뉴런이 있는데 자극이요. 요렇게 그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아세틸콜린 같은. 그러면 이제 가지돌기 말단에서 그 자극을 받아들이죠. 요게 전달입니다. 한 뉴런 내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요게 전도.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자극이 진행되는 거고요.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가는 건데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돼요. 전도는 양방향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에다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전도는 양방향으로 돼요. 전달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로는 안 되는데 예, 한쪽 방향으로만 되거든요. 축삭에서 가지돌기로만. 근데 전도는 양방향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억지스럽지만 이런 거 좀 보죠. 뉴런이 이제 몇 개 있고요. 각 부분을 여기 A, B, C, D, E, F라고 하겠습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을 여기다. 역치는 최소한의 자극이에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장 작은 자극. 이게 역치입니다. 그럼 역치보다 큰 자극을 주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너무 작은 자극은 또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자, 여기에다 자극을 주었어요. 여기에다가. 그럼 A, B, C, D, E, F 어디에 자극이 도달하겠는가 하면 네, D 가고요. D에서 E로 가고요. E 가고 F 가고 D, E, F 갑니다. 그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나니까 C도 가요. 물론 A, B에는 자극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양방향으로,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된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달은 이제 화학물질 나와서 전달이 되고요. 전도는 이온들이 이동합니다. 전기적 신호로 되는 거죠. 자, 이 전도를 좀 힘들어 하는데 그냥 세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 어떡할까? 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하죠. 응.
그냥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분극, 분극, 탈분극, 분극은 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인가 봐요. 탈분극은 분극을 벗어났고요. 재분극은 다시 분극이 되는 모양입니다. 요 세 가지 알면 되는군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요, 모터, 물퍼 올리는 거.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얘는 이제 펌프는 모터는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능동수송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AT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탈분극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트륨 통로, 통로는 그냥 길만 열어놓는 거예요. 확산입니다. ATP 에너지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재분극은 칼륨 통로니까 확산입니다. 네. 에너지 필요 없고요. 네, 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돼요. 분극 때 주로 작용하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 에너지가 필요하군요. 탈분극 때는 나트륨 통로가 주로, 재분극 때는 칼륨 통로가 주로. 요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극부터 좀 볼까요? 이게 뉴런이 이렇게 있죠. 가지돌기도 있고 신경세포체도 있고 축삭돌기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삭돌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축삭돌기 바깥쪽이 세포 바깥이고요. 축삭돌기 안쪽이 세포 안쪽입니다. 축삭돌기가 여기가 이제 세포 축삭돌기예요. 세포 내부, 세포 외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온들이 있어요.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입니다. 처음에는 분극 상태거든요. 여기가 분극이에요. 분극. 근데 분극을 벗어나네요. 여기가 탈분극입니다. 탈분극. 그리고 여기가 다시 분극이 돼요. 다시 분극이 돼요. 아이고. 다시 분극이 됩니다. 다른 것도 좀. 예. 얘가 재분극이요. 그리고 자극이 오면 이렇게 돼요. 자극이 오면 다시 여기서부터는 분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극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극이었다가 평상시에 분극이에요. 평상시에. 그리고 자극이 도착하면 분극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극이 지나가면 재분극이 되고요. 지나간 지 한참 됐으면 이제 다시 분극 상태가 됩니다. 분극은 극이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바깥쪽에 비해서 여기가 막전이가 뭐냐면 여기가 막이에요. 세포막, 축삭돌기 세포막, 세포막의 바깥쪽 기준 안쪽의 전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막 내부의 전이, 외부 기준 내부의 전이, 외부에 비한 내부의 전기적 위치, 이거를 막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분극부터 볼게요. 분극 때는 펌프가 작동을 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는군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해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을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가서 칼 2개 가져오래요. 예? 나가서 칼 2개 가져와. 뭔 소리야? 나가서 나트륨 이온 3개, 나트륨 이온 3개 나갈 때 칼 2개 가져와. 칼륨 이온 2개 들어옵니다.
나가서 칼 2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칼 2개 가져와.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 한 30억 개 들어올 때 칼륨 이온은 한 20억 개, 나트륨 이온 30억 개 나갈 때 칼륨 이온은 한 20억 개 들어오죠. 그럼 양이온 3개 나갈 때 양이온 2개 들어오니까 내부의 양이온이 줄겠죠. 내부 양이온이 줄으니까요. 이 내부가 마이너스 극이 돼요. 외부가 플러스 극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 비해서 내부가 전위가 낮네요. 예, 한 마이너스 70mV 정도 됩니다. 외부에 비해서. 요 전위를 분극대 전위, 쉬고 있을 때 휴지 전위라 그래요. 외부에 비해서 내부가 마이너스군요. 그런데 펌프는 에너지를 쓴다라고 했죠. 예,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은 진한 데서 연한 데로 갈 때는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문만 열어주면 되거든요.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우겨 넣을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는 나트륨 이온 농도가 진한데요. 내부는 나트륨 이온 농도가 연합니다. 연한 데서 진한 데로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펌프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외부가 좀 나트륨 이온 농도가 연해지고 내부가 좀 진해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농도 차이가 좀 커졌다 작아졌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나트륨 이온 농도는 항상 외부가 높아요. 그럼 칼륨 이온은요? 뭐 칼륨 이온도 마찬가지죠. 농도가 연한 데서 농도가 진한 데로 구겨 놓다 보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이 상태가 되면서 이게 안쪽이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요. 이게 분극 상태. 그렇군요.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이온 농도 연한 데서 진한 데 안에서 바깥으로 빼고 칼륨 이온 농도 연한 데서 진한 데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고 해서 안쪽이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예, 좋아요. 뭐 그렇다 치죠. 자극이 왔습니다. 그럼 분극 상태를 벗어나요. 자극이 오면 그래요. 평상시에서 자극이 왔어요. 새끼들이 날 자극해? 자극이 왔단 말이야? 날 자극해? 감히 나를? 하면서 야, 뭐 나간 애들 다 들어와. 그러면 아주 옛날에 조폭 뭐 아니면 무협지의 흑도 방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새끼들 날 자극해? 나간 애들 다 들어와. 하면서 나트륨 통로가 열립니다. 이 통로가 열리면 진한 데서 연한 데로 이제 확산이 돼요. 바깥쪽이 나트륨 이온 농도가 진하고 안쪽이 연하니까 통로가 열리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이 됩니다. 에너지는 필요 없죠. 통로니까 진한 데서 연한 데로 확산이 돼요. 그럼 이제 양이온이 막 들어오니까 이 전위가 올라가죠. 플러스 35mV까지 올라가네요. 이때 활동 전위가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활동 전위가 플러스 35mV라고 하시면 안 돼요. 활동 전위가 휴지 전위 에서부터 그 전위 차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 하면 105mV의 활동 전위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분극 때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예요. 35가 아니라 전위 차니까 105mV. 전압아니에요. 예, 그냥 뭐 물리 아니고 생명이니까 그냥 활동 전위가 발생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극이 지나갔어요. 자극이 지나가면 이제 재분극이죠. 다시 분극으로 가야죠. 이렇게 흑도 방파였어요. 무협지에서 나오는 막 칼싸움하고 그랬어요. 누가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칼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야 이게 사람 사는 데냐? 어우 칼 좀 봐라. 칼 좀 빼. 합니다. 아이고 흉악하다 흉악해 하면서 칼륨 통로가 열려요. 아이고 흉악하다. 칼 좀 빼라 하면서 칼륨 이온 농도가 진한 내부에서 외부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온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이제 과분극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요. 너무 많이 뺐어요. 야, 너무 많이 뺐잖여. 나가서 칼 2개씩 갖고 와. 야, 빼란다고 이렇게 많이 빼면 어떡하냐. 다시 분극이 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이거 다 빼면 어떡해? 야, 니들 나가서 칼 2개씩 갖고 와. 나가서 나트륨 이온 3개 나갈 때마다 칼륨 이온 2개씩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나가서 칼 2개씩 갖고 와. 그러니까 탈분극 때 자극이 왔어요. 아우, 이 새끼 날 자극해? 야, 나간 애들 다 들어와.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옵니다.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자극이 지나갔어요. 야, 다 지나갔어. 아이고 흉악해. 칼 좀 빼라.
칼륨 이온이 빠집니다. 너무 많이 뺐잖요. 나가서 칼 2개씩 갖고 와. 나트륨 이온 3개 나갈 때마다 칼륨 이온 2개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극 때, 탈분극 때, 재분극 때 어떤 기관들이 작동을 하는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전도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흥분 전도 볼까요? 흥분, 뉴런이 자극을 받아 세포막의 정기적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합니다. 분극에서 탈분극, 재분극 순으로 일어나는데요. 보통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얘네들 다 단백질들이에요. 단백질들, 막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물질의 이동 통로이지요. 그리고 막전위는 외부 기준 내부의 세포 내부의 전위를 막전위라고 합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나가고 칼륨 이온 들어오는 능동수성이 일어납니다. 연한 데서 진한 데로 느니까 능동수성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의 대부분 항상 바깥이 나트륨 이온 농도가 진하고 안쪽이 연합니다. 칼륨 이온 농도는 안쪽이 진하고요. 이렇게 분극입니다. 휴식 상태의 뉴런, 평상시에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 분극 상태가 돼요. 마이너스 70mV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왔습니다. 탈분극이 되는데요. 탈분극. 그러니까 자극이 오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전위가 훅 올라가죠. 활동 전위가 105mV 정도. 그러니까 플러스 35mV까지 가는데 활동 전위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있을 거 없네요. 여기 있네요. 네, 뭐 얼마인지 수치는 안 나왔네요. 어쨌든 활동전은 105mV입니다. 그리고 자극이 지나왔어요. 요 미리세크는 1000분의 1초를 의미해요. 자극이 지나가면 이제 재분극입니다.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위가 다시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 됐네요. 네, 역치는 문지방력 갑치. 그러니까 활동전이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자극을 줬다 하면 설마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었다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흥분 전도요. 이렇게 분극에서 탈분극, 재분극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흥분이 전도가 됩니다. 양방향으로요. 그리고 이제 약한 자극을 주고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좀 시간축을 좁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을 좀 좁혀 놨습니다. 약한 자극을 주면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고요. 강한 자극을 주면 이렇게 활동전이가 발생합니다. 약한 자극이든 강한 자극이든 활동전이는 똑같죠. 활동전이는. 근데 이제 약한 자극에 비해서 강한 자극은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커져요. 활동전이 크기는 같은데 흥분 전도 속도입니다. 이렇게 강을 그냥 건너는 것보다는요, 냇가를 그냥 건너는 것보다는 통통통통 뛰어서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걸 도약전도라고 하는데요. 민마리집 신경에서 전도가 되는 속도보다 마리집 신경에서 랑비의 결절을 통해 도약전도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냥 마리집 신경에서 흥분 전도가 더 빠르다, 도약전도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도 속도는 전류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우리가 저항 배웠죠.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저항은 도선의 굵기에 반비례하는데요. 굵기가 굵을수록 넓으니까 저항이 작아요. 굵기가 굵을수록 넓으니까, 길이 넓으니까 쉽게 통과를 합니다. 그럼 보면 얘네들이 굵기가 넓으니까 저항이 작아요. 얘는 좀 좁으니까 저항이 크고요. 제일 좁네요. 저항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속도는 역순이 돼요.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죠. 이렇게 되는데 굵기에 따라서 그런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저항값이 똑같을 것 같은데 마리집이고 민마리집이죠. 마리집 신경이 좀 더 빠릅니다. 마리집 신경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흥분 전도 속도가 결정된다.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전달 보겠습니다. 흥분 전달은
가지돌기로 가는 건데 축삭돌기 말단에서 가지돌기 말단으로 여기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이 공간을 이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화학 물질이 아세틸콜린 같은 거. 이 시냅스 소포가 이렇게 딱 닿아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지돌기 말단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만 전달이 돼요.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도착을 하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다시 탈분극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네, 여기 전도는 양방향으로, 전달은 시냅스에서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진정제, 각성제, 환각제가 있대요. 진정제는 진정시키는 거죠. 아편, 수면제, 알코올, 프로포폴. 각성제는 흥분시키는 겁니다.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제는 환상의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게 들리는 것처럼 대마초, 부탄가스, LSD 등이 있대요. 그래서 약물 오남용하면 안 됩니다. 오용은 잘못 쓰는 거, 남용은 함부로 쓰는 건데요. 약물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야 돼요. 잠이 되게 안 와요. 근데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오용이에요. 남용은 같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쓰면 남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면 감기 빨리 나으려고 뭐 한 3일치를 한꺼번에 먹었어요. 이런 건 남용이죠. 오남용은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양을 약물의 정확한 목적으로 썼어도 의사 처방 없이 쓰면 오용으로 법률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법률적으로 하여튼 의사 처방 없이 쓰면 오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용입니다. 개념화기 문제 보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겠습니다.